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마음이 씁쓸하고 아마 되게 안 좋으실 텐데 오늘 영상을 이제 보시다 보면 대충 규제안은 어느 정도 때에 나오는구나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냥 과장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이제 항상 뭐 국제기구나 이런 거를 추세 추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BIS라고 그 국제결제은행 연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빅테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빅테크에 관한 규제안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랑 한국 정부에서 카카오뱅크, 네이버, 빅테크 기업에 관해서 규제를 되게 지금 극심하게 하고 향후에 이제 뭐 청문회인가? 그것도 이제 진행되잖아요. 다음 달 들어서.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나 빅테크 기업에 관해서 규제를 되게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증권거래위원회를 앞세워서. 그래서 일련의 모든 것은 다 사실은 국제기구가 비하인드에 있고 그들의 어떤 그 프레임에 의해서 지금 모든 로드맵이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한국 정부는 따로 놀고 미국 정부는 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국제기구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4쿼터 들어서 4분기로 들어가면서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트위터에 이제 검색해서 매크로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로헤치에 보면 이런 칼럼이 하나 나왔거든요. 유러피언의 에너지 위기가 그러니까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로 전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유럽에서 풍력 발전으로 해서 에너지 수급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현재 기상이변으로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수력 발전이 용이하지 않으면서 전력 가동 보급률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현재의 실정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가스를 입찰을 시키거든요. 근데 두 개의 틀로 나눠져요. 두 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동아시아 카테고리하고 하나는 유럽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입찰에서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쪽이 입찰에서 이번에 선점해서 그 유럽에서 이번에 그 가스 판권을 못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번에 동절기에 어떤 일이 유럽에서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스 위기가 되게 많고 하물며 미국 같은 경우도 크루드 오일 석유 저장량이 지금 바닥이에요. 제가 이틀 전인가 아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재놓은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한국 정부에서 전기료를 인상을 했어요.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실제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원화 가치나 달러 가치 대비해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임금 빼고는.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2013년 11월 이후에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됐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8년 동안 꿈쩍도 안 했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8년 만에 인상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인상을 하면 지속적으로 인상이 돼요. 특히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버스 요금도 마찬가지야. 택시 요금도 한 번 인상하기가 힘들지 한 번 인상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인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4분기에 시작해서 내년 2022년까지 쭉 어느 순간까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찰나에 그 명분으로 아마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미국 FED에서 테이퍼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채권 매입 축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가상자산에 관한 규율도 그 안에 분명히 나올 건데 4분기 안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진짜로 머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로이터 연합통신에 나온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금은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은 이 히스토리를 알아요. 그리고 끝도 없이 반복이 돼요. 끝나지도 않아. 근데 항상 이 금은에 관해서 이 불법 트레이딩 어떤 불법 거래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국 정부에서 대규모 조사에 비롯된 투자자의 집단 소송이 있었다. 그래서
1570만 달러를 이번에 페이하기로 JP모건에서 결정했다는 얘기 있는데, 이 얘기는 예전서부터 계속 돌았단 얘기예요. 금은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과연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지난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라 아니면 팬데믹 창궐 이래로 연준에서 유동성을 엄청 많이 풀리면서 금 가격이 1온스당 3,500달러 이상 가 있어야 그게 정상일 거예요. 은 가격도 마찬가지로 100달러는 가 있어야 아마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죠.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금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눌러 있죠. 현재 금시장 조작은 영란은행과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영란은행과 JP모건이 대표해서 항상 움직여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벌금을 그냥 이것을 끝으로 그냥 무마시켰다.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의 실질적인 조작 세력은 유동성 공급을 하고 빼고 하는 진짜 실질적인 어떤 비하인드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유태계 자본이 섞여 있는 엘리트 금융 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뭐 이 추측으로 한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몇몇 어떤 뭐 영란은행이라든가 이렇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밑도 끝도 없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이 하나만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금은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건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지금 현재 헝다그룹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한번 북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페이를 못했다, 페이 진행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미디어에 이제 쏟아지면서 지금 달러는 다시 제일 강하게, 통화 중에 제일 강하게, 기축 통화인 만큼 제일 강하게 치솟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게 지금 현재 호주 달러가 급강하고 있어요. 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하고의 뭐 석탄 수출 수입 문제로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현재 달러가 북상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고스란히 깨져야 저는 주식시장이든 뭐 가상자산 시장이든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텐데 그거를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이 불안불안한 장세, 우리가 뭐 원하는 어떤 불장까지 가는데 그 명확한 규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되려면 되게 멀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월 13일 날 가서 블록바이에 관해서 공청회가 진행되거든요. 블록바이도 마찬가지로 이 랜딩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셀시우스보다 먼저 각 주한테 먼저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먼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아마 그 과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켄터키에서 마찬가지로 셀시우스의 증거법이 위반됐다 해서 네 번째로 태클을 걸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 불안한 장세가 연이어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말에 반짝 장세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들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우리가 바라는데 결국에는 이거죠. 규제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BI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해요. 여기 나오죠. 이름 그대로. 그냥 Regulating 빅테크 컨퍼런스. 자, 국제결제은행에서 빅테크 기업에 관한 규제안에 관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말 그대로 기준을 뽑아내는 거예요. BIS에서. 왜 근데 국제결제은행이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든 가상자산이든 사실은 금융공학하고 사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이게 진행되는데, 이 프레임이 형성돼서 이 프레임워크가 끝나면 아마도 전 세계 정부에, 중앙 정부에 이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도 이거 오늘 찾으면서 지금 왜 한국 정부에서 카카오를 왜 탄압을 하고 있나, 언제 정도에 이게 마무리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이제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위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젤 조약이라고 여기 있는데 바젤 클럽에서 뭐라고 이제 각 중앙은행에 명시라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을 넘어서 한국 같은 경우 뭐 신한이다, 국민이다 이러면 바젤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BIS 자기자본 비율 몇 프로까지 맞춰. 그러면 대출문 줄이고, 뭐 유동성 회수하고, 이런 모든 명령은 다
국제결제은행부터 나오는 거예요. IMF가 아니라. 예.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위에 블록체인을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블록체인 위에 블록체인을 호라이즌 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은행 위에 은행이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상이변이 창궐하면서 자 식량 문제, 식량 문제가 되게 대두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빌 게이츠가 미국에 23만 4천 에이커를 사들였다. 그래서 그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UN 총회가 현재 개최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기상이변이 식량에 관해서 그리고 글로벌 뭐 보안에 관해서 아마 이게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것에 관해서 의제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 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이런 분들도 다 이것에 관해서 심각성에 관해서 지금 골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뭐 자산이 중요하고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궁극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확보하냐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그런 나날 그리고 다음 세대들한테는 이게 아마 가장 시급한 문제로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를 보시면 아마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PPI가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현재 2.0 그리고 전에 2.7이었다.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경제에 관해서 낙관적인 것보다 되게 안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규제안에 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BIS에서 이 날짜를 이후에서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저녁에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갑자기 막 많이 하니까 왜 이렇게 하락장에 막 갑자기 많이 하냐. 이 사람이 갑자기 도라이가 됐나 미쳤나 이렇게 보실 분 있겠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방송을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왜 지금 업비트가 TV 광고를 많이 할까요? 이 하락장에. 그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